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용현자이 크레스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분양입니다. 얼마 전에 분양했던 CTOCL 3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 분양이어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런데도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분양단지고요. 여기 안전마진하고 자금계획, 평면도, 입지 환경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4월 29일에 나왔고 모델하우스는 오늘 오픈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평면도 방송이 나왔는데 역시 1군 브랜드 자이답게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평면도를 정말 잘 뽑았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특별공급 접수는 5월 10일, 1순위 접수는 5월 11일, 당첨자 발표는 5월 20일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은 23년 11월로 당첨자 발표가 나고 2년 반 후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공급 내용을 보면 지하 2층부터 지상 34층, 17개 동으로 구성되는 총 2277세대의 단지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1499세대가 있고요. 물량이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국민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고 거주 의무는 3년에 걸리게 됩니다. 이 거주 의무 때문에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수가 없어요. 자금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매 제한은 6년에 걸리기 때문에 2027년 5월 20일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고요. 1순위 자격은 민간 분양보다 더 타이트합니다. 무주택 세대 주셔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도 넘으셨어야 하면서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공급이나 특별 공급은 자산 조건이랑 소득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셨다면 우선 공급 100% 대상입니다. 예비 입주자는 3배수를 모집하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공급은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소득 요건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자산 보유 기준을 보면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자동차가 많이 올랐죠. 3,49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차량 기준 가액이고요. 원래는 2,700만원대였는데 4월부터 기준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공공분양은 이 자동차 기준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보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월 평균 소득 기준에 100% 이하셔야 하고요. 가족 수마다 조금씩 상이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자산 기준하고 소득 기준을 보지 않고요. 하지만 특별 공급은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을 모두 봅니다. 특별 공급마다 이 소득 기준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특별 공급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참고하셔야 되는 조건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셨어야 합니다. 이 조건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무주택 인정 기준을 보면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할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을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혼인신고했다가 이혼을 하셨더라도 그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하는 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예시를 한번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청약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은 하루 날 잡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안 읽어보고 여기저기서 떠도는 정보만 듣다 보면 이 머리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부적격이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구난방으로 이 청약 정보가 들어온 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가장 높으신 분들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그 저축 금액은 매월 최대 10만원만 인정이 됩니다. 뭐 갑자기 1,000만원, 2,000만원 넣는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가 넘고 8호 이하 물량에서는 소득 기준하고 자산 요건을 보지 않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도금 50%까지 실행이 되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이 됩니다.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잔압을 하셔야 되고요. 주택형을 보면 59 타입이랑 74랑 84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양가를 보면 59 타입이 한 3억 5천 되고 74 타입이 4억 초반, 84 타입이 최고 4억 8천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로 계산하면 1,350만원으로 CTO-CL 분양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해 보이죠. 인천에서 1,300만원대에 나오면 저렴하게 나오는 편인데 동탄이 1,400만원대에 나왔죠. 이건 정말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을 보면 이 공공분양에서는 특별 공급 물량이 85%로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특별 공급 자격 조건 되시는 분들은 이 공공분양을 더 적극적으로 노려보셔야 됩니다. 자, 생초 해당되시는 분들 물량도 상당히 많고요. 아쉽게도 일반 공급에서는 추천 물량이 없습니다. 오로지 저축 총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다음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5구 분양가가 3억 5천 정도였는데 넉넉하게 4억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계약금 10% 4천만원 필요하고 중도금 대출 50% 실행하면 2억까지 나오고 나머지 중도금 10%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하시면 됩니다. 연체가 된다고 하면 4천만 있으면 되고 연체가 안 되면 8천이 필요하게 됩니다. 입주 시의 시세를 5억 정도로 예상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치로 2억 5천만 원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피하게 진행이 되면 1억 5천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주 시점에 전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입주할 때 시세가 이 5억보다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주택담보대출이 50%에서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 된다고 하면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전세를 줘버리면 되지만 전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이 틀어지면 이 아파트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정말 보수적으로 세워보시고요. 다음으로 84 분양가를 5억 정도로 잡겠습니다. 계약금 10% 5천만원, 중도금 대출 50% 하면 2억 5천까지 나오고 나머지 중도금 10%는 잔압하거나 연체되면 5천만원만 있으면 되고 연체가 안 되면 1억이 필요하고요. 입주할 때 시세가 6억 정도라면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50%, 3억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피하게 진행이 되면 2억만 있으면 되고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2억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세는 거주 의무 3년 하고 그 이후부터 줄 수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보면 공급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야겠죠. 아무래도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오를 확률보다는 내릴 확률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상응하는 개발 호재들이 많죠. 공급 물량이 셀지 호재가 셀지 잘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 남서양,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향이 꽝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내에 초등학교랑 유치원이 계획되어 있다고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20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집값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위치한 동들은 인하대역하고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요.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면 59 A타입 527세대 모집을 하고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넓게 빠져 있고 복도에 팬트리도 있고 마통풍 되고 디귿자 주방에 59 타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포베이 판상형 평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59 B타입은 11세대 모집을 하고요. 여기도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는데 이 안방하고 드레스룸이 조금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안방이 조금 줄어든 대신 드레스룸이 넓어졌습니다. 옷이 많지 않다면 여기를 드레스룸을 활용하고 여기는 서재로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9 C타입은 딱 2세대를 모집합니다. 여기가 59 A타입하고 동일한데 오픈 발코니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거는 처음 보네요. 세대수가 얼마 안 되지만 당첨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9 D타입, 여기는 168세대 모집하고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도에는 팬트리가 없는 게 특징이고 그 대신에 여기에 작은 알파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알파룸하고는 달라요.
다음으로 74A 타입 131세대 모집하고 4베이 판상형입니다. 복도에 팬트리가 있고 알파룸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74A 타입에서 나올 수 있는 베스트 평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74B 타입, 이거는 5세대 모집하고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4A랑 전반적으로 동일한데 안방하고 드레스룸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드레스룸을 잘 활용하면 여기도 서재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4C 타입 284세대 모집을 하고 4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파룸이 사라진 대신에 팬트리가 넓게 빠지고 드레스룸이 많이 줄어든 대신에 안방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방하고 거실 마통풍이 이렇게 살짝 꺾여서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 74D 타입 161세대 모집하고 2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복도에 팬트리였고 드레스룸은 작게 나와 있고 알파룸이 있는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벽체를 만들지 않으면 침실 3을 정말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4A 타입, 여기가 162세대 모집하고 4베이 판상형에 알파룸 있고 마통풍 되고 디귿자 주방, 복도에 팬트리 있고 알파룸도 뽑으면서 거실 자체가 굉장히 넓게 빠졌죠. 84 평면도 중에서도 베스트 평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유닛을 정말 잘 뽑습니다. 다음으로 84B 타입을 보면 48세대 모집하고 4베이 판상형에 알파룸이 사라진 대신에 넓은 팬트리가 있고요. 이 타입도 나쁘지 않네요. 다음으로 용현자의 크레스트 입지를 보면 여기에 위치하죠. 얼마 전에 분양했던 CTOCL이 이쪽에 들어옵니다. 수인분당선 여기랑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죠. 인하대역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 용현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을 겁니다. 용현초등학교까지는 대략적으로 봐도 한 20분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더 멀리에 위치하고요. 인하대학교는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랑 CGV가 있고요. 일자리는 송도 쪽에도 많이 있고 청라 쪽에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월판선이 들어오면 판교까지도 어렵지 않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송도 KTX를 이동하면 지방까지 이동도 훨씬 수월해질 거고요. 앞으로 개발 호재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입지 분석은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현자의 크레스트 위치가 여기죠.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공공분양 물량인 LH 미추홀 퍼스트, 여기는 2018년식이고 870세대입니다. 여기 84 타입 매매가를 보면 낮은 거는 4억 5천, 비싼 거는 5억 4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중간값으로 잡더라도 한 5억 정도인 걸 알 수 있죠.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안전 마진이 많이 깔려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추홀 퍼스트보다는 브랜드도 앞서고 세대수도 앞서고 연식 측면에서도 훨씬 더 앞섭니다. 입지도 조금 더 낮고요. 모든 면에서 용현자의 크레스트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빠져도 여기보다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랑 비교하면 안전마진이 몇 천만 원 정도 보이고요. 여기보다 좀 더 상위 입지인 민간 분양이었던 인천 SK 스카이뷰 아파트 가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4 타입 기준에서 저렴한 거는 6억 4천, 비싼 거는 7억 8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는 7억으로 잡을 수 있겠죠.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안전마진이 2억 정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입지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세대수도 더 많고 인하대역까지 더 가깝고 초등학교도 큰 길을 건너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마진 구하실 때는 여기 미추홀 퍼스트랑 SK 스카이뷰랑 중간값으로 잡고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본인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이신 분들은 여기에 가깝게 잡으시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카이뷰에 가깝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등학교까지 거리를 한번 볼게요. 용현자의 크레스트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를 보면 16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성인 발걸음으로 16분이니까 초등학생 발걸음으로는 한 25분 정도 소요될 것 같네요. 로드뷰를 통해서 이 초등학교 가는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공사 중인 데가 용현자의 크레스트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쭉 가다 보면
여기서 큰 길을 한번 건너야죠. 자, 큰 길 한번 건너서 또 쭉 가보겠습니다. 자, 이 길 따라서 쭉 갑니다. 쭉 가다 보면 또 큰 길이 한번 나오고요. 자, 여기가 두 번째 큰 길입니다. 또 쭉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횡단보도 한번 건너면 드디어 초등학교에 도착하게 되죠. 이 로드뷰만 보더라도 초등학교가 가깝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청약을 넣으실 때는 장점하고 단점을 모두 보셔서 여러분들한테 꼭 맞는 곳에 청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당첨되는 게 최우선이고요. 용현자이 크레스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